선사의 목소리는 장엄한 범패로 울려 퍼지고 선비의 외로운 발걸음은 흩어지는 구름을 쫓습니다. 용이 되어 부르는 부처의 노래.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입니다. 하늘을 스친 듯 짙푸른 두 줄기 계곡물이 조용히 감싸 안은 천년 고찰 하동 쌍계사. 이곳에는 신라시대 불교 문화와 종교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감선사는 우리나라의 당나라에서 범패를 들여와 가지고 널리 대중화 시켰던 사람인데, 왕이 진감선사 대영탑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최치원으로 하여금 비문을 쓰라고 했어요. 비문을 써가지고 세운 탑이 바로 진감선사 탑인데, 진감선사는 애당왕 5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가 흥덕왕 5년에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법력을 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임금까지도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들의 높은 우러름을 받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임금이 친히 엄명을 내려가지고 최치원으로 하여금 이 탑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진감선사 탑비는 신라 하대 대문장가였던 최치원이 진감선사를 기리기 위해 왕의 명을 받아 만든 탑비입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탑비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감선사 탑비는 유형을 보면은 지금 총탄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한국전쟁 당시에 지리산에서 굉장히 교전이 치열했잖아요. 그때 입은 상처가 이대로 남아 있는데, 탑비로서는 그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의 그 탑비 양식에 따라 가지고 머릿돌이 그대로 남아 있고, 머릿돌에는 해동 고 진감선사 비라는 최치원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북이 받침돌이 있고 뒤에는 육각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비가 중요한 것은 아주 좋은 오석을 썼어요. 오석, 우리나라 가장 좋은 남포 오석을 써가지고 글씨를 새겼는데, 그 글씨가 천몇백 년 전에 최치원이가 글씨를 썼던 그대로의 글씨가 남아가지고 지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진감선사 탑비죠. 최치원은 직접 쓴 비문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교리는 물론이고 생전 진감선사의 행적과 선사에 대한 존경을 아름답고 섬세한 필체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 하늘이 무슨 말이 있는가? 그 진감선사 비문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말 없음으로 돌을 터득했거든요. 유마거사의 얘기를 싫기도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많이 실었는데, 이 지형이 그러니까 호리병 같다. 이 지형이, 이곳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이곳에 어떻게 절을 지었는가도 있지만 진감선사의 행적과 살아온 내력이 다 그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비문에 이 비가 언제 세워졌다 하는 그곳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1700년대 모각해 놓은 것을 보니까 887년에 이비를 세웠다 하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가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진감선사 비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고승의 흔적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랐던 선비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국보는 사례로서의 가치가 아주 뛰어나기도 하고 진감선사의 행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사산 비문이 성주사의 낭해화상 비가 있고, 경주의 초월산에 대승복사 비가 있고, 문경에 보감사에 지증대사 비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최치원이 지었지만 글씨는 다른 사람이 썼는데, 여기는 최치원이 글을 짓고 글씨를 직접 써가지고 최치원의 그 대문장가, 글을 잘 썼던 최치원의 글씨를 지금도 천몇백 년 전에 글씨를 지금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보로 지정된 것입니다. 도는 사람을 떠나서 있지 않고 사람은 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향했지만 결국 함께 걷는 선비와 고승의 나란한 발걸음.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입니다.